네, 안녕하세요. 강화도에서 5도 2촌을 생활하고 있는 몽쌤입니다. 여기도 이제 교동이라는 곳이고요. 교동의 그 아주 조용한 카페예요. 근데 저희가 이 카페를 발견하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은 또 이렇게 그 강화도에서 일단 생활하는 게 좀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댓글이나 쪽지로 되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제 꼭 그런 한번 그런 궁금증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일단은 이제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일단은 농가 주택을 이제 선택을 왜 하셨느냐? 제가 이제 캠핑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캠퍼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캠핑 하신 분들 유명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캠핑을 한 7년 했어요. 7년 했는데 그 중에 거의 한 6년이 연장박이라는 겁니다. 혹시 연장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장박이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어느 자리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데크죠. 저는 데크 위주였기 때문에 어떤 자리를 몇 달 이렇게 캠핑장 거기에 이제 임대식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아무래도 걷고 펼치고 할 필요가 없죠. 보통 이제 장박은 보통 겨울에 많이 하세요. 동계 장박이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1년 내내 하는 장박을 했어요. 그걸 연장박이라고 합니다. 1년 하는 장박. 그래서 연장박을 보통 6년 했는데 포천, 대성리, 청평, 그 다음에 여주 이렇게 해서 총 4군데에서 장박을 했는데 캠핑 생활 너무 좋죠. 너무 좋았고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해외를 잠깐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이제 입국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시 일단은 또 캠퍼에 또 피가 또 흐르다 보니까 또 자연으로 나가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하나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캠핑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 둘째는 어리지만 첫째는 일단 중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중학교가 되다 보니까 캠핑장에서 그렇게 할 게 없더라고요. 텐트 들어가면은 핸드폰을 거의 위주로 하고 그리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도 가서 힐링을 하러 갔고 저희도 일주일 내내 이제 일하면서 좀 쉼을 원해서 갔는데 아이가 또 이렇게 너무 또 위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캠핑카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즘에 데일리 캠핑카를 해가지고 진짜 스타렉스 위주로 했던 캠핑카를 한번 알아봤었어요. 정말 그냥 출발하고 그다음에 주차도 또 쉽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캠핑카도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단 또 아이가 또 중학생이다 보니까 또 학업적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어떤 그런 또 생활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농가주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농가주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주택이잖아요. 주택이다 보니까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일단은 놀러 간다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도심의 집에서 시골 집으로 우리가 오늘 주말에는 가서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주말에 가서도 이 평소에 하던 그런 생활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그런 가장 강점이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말에도 아이들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캠핑카나 그 다음에 캠핑장이었으면 사실은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는다는 게 농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농가주택을 왜 선택을 하셨느냐 이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 깨지지 않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집에서 그런 생활 기본적인 자기들의 어떤 생활을 하는 거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부부끼리 또 힐링을 또 가질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서로 간에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게 이 농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사실 있잖아요.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죠.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가잖아요. 물론 이제 금, 토, 일, 뭐 요일로는 7일 중에 보통 3일, 이틀 정도라고 이렇게 비중이 돼 있지만 그래도 4일, 5일 정도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농가주택은 이게 흙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벌레가 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벌레 킬러입니다. 벌레 잘 잡아요. 네, 벌레 너무 잘 잡는데 아무래도 벌레가 적응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떤 뭐 두려움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뭐 도착하자마자 뭐 한 5분 정도 벌레 소탕 딱 끝내고 나오면요. 그래서 이 벌레들도 이 빛을 싫어하고 사람을 싫어하는지 몰라도 뭐 그 다음에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만 딱 지나면 또 언제 그랬는지 또 즐거운 시간, 행복한 또 시간으로 또 갈 수 있으니까 뭐 단점이라면 단점 그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캠핑할 때보다는 무슨 뭐 동선이라든지 뭐 동선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캠핑장은 아무래도 뭐 개수대 가가지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샤워할 때 또 뭐 사람들도 같이 부딪혀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게 있는데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집이니까요. 뭐 샤워할 때나 뭐 설거지할 때나 그냥 집이잖아요. 집에서 하는 그대로 하는 거라서 크게 불편함 없이 그리고 요즘같이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 시기 때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면 만남이 좀 자주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근데 일단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지인들 또 가족들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같이 저녁 먹고 이런 어떤 또 그런 시간을 또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또 장점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질문을 또 하신 게 뭐냐면요. 그럼 강화도는요, 집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라는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강화도 집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저희가 강화도를 진짜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집을 알아보려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어떤 사이트라든지 막 뒤져가지고 다 알아봤는데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부동산 다 뒤졌습니다. 다 뒤졌고요. 근데 강화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토지 위주로의 어떤 거래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덩어리가 큰 물건들만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임대거든요. 저희는 월 500에 30만 원으로 지금 저희가 임차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임대 조건을 갖춘 집을 구하기가 글쎄요, 뭐 완전 시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시골 같은 경우는 진짜 막 폐가 정도 수준의 어떤 그런 집도 되게 많다고 제가 강화도 같은 경우 서울과 근접 거리다 보니까 상당히 또 관심이 많고 매물 자체를 또 많이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무작정 저희가 부동산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있냐? 계속 물어봤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알아보다가 결국은 한 군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저희 나가고 있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여기 부동산 가봐라. 근데 이 부동산이 좀 시내 쪽에서 좀 떨어진 일종의 약간의 좀 외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동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은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토지나 이런 걸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뭐 이런 말씀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렇게 돈이 되는 물건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일단 외곽 쪽 가니까 좀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부동산을 좀 이렇게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갔는데 임장을 한 2번, 3번 갔었어요.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있었어요. 처음에 알려준 집을 잘못 알아가지고 완전 진짜 이판사판 공사판인 거예요. 집이. 그래서 여기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까지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부동산을 통해서 갔고 또 이 주인을 또 잘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인 부부가 또 저희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을 최대한 수렴해 주셔가지고 뭐 집도 많이 고쳐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편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일단 2년 계약에 지금 이제 500에 30만 원으로 지금 일단은 돼 있는데 지금 아직 뭐 혹한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걱정이 되긴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 지금 현재 도심 집이랑 저희 이 농가주택이랑
안 막히면 보통 밤에 달리면 한 4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뭐 정 춥고 그러면 일단 제가 뭐 평일날 저는 이제 오후에 일은 하는 직업이라서 평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일단은 뭐 잠깐씩 이렇게 집도 좀 보고 이게 거리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거리가 좀 가까운 것들이 상당히 또 관리하는 게 또 좋고 무슨 또 이렇게 또 어떤 일들도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을 또 대처하기 위한 가장 또 좋은 그런 또 시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4개월 동안 살면서 저희가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오늘이랑 어제는 이제 교동이란 곳을 지금 와서 지금 되게 좋은 곳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영상으로 또 교동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같이 이제 공유 좀 해드릴 텐데 주말에 일단은 뭐 그렇잖아요. 뭐 어디 가는 것도 되게 눈치 보이고 무슨 뭐 코로나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울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당당한 표현이 좀 그렇고요. 일단 좀 편하게 심적으로 좀 이렇게 좀 부담 없이 집으로 가는 그런 거다 보니까 조금은 심적으로 또 부담이 좀 덜 그런 느껴지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지금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어쨌든 강화도에 일단은 그 2년 정도 일단은 지금 최소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생활을 할 건데 혹시나 이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좀 부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뭐 어떤 조언을 저희가 조언을 해드릴 게 있을까요? 어쨌든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아는 만큼 저희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도 이촌 생활 계속해서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 혹시 해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